국가의 부는 무엇에서 만들어지고 어떻게 무너지는지 이해해야 한다. 국가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생산 능력과 신뢰와 사회 구조가 무너질 때 빠르게 하향 곡선을 그린다. 한국처럼 수출과 기술과 교육에 기반한 국가라면 특정한 악재가 동시에 발생할 때 추락 속도가 더 빨라진다. 아래 내용은 한국이 실제로 선택하면 안 되는 길들을 분석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이 가장 빠르게 가난해지는 첫 번째 길은 외국 자본과 기술 기업들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다. 한국 경제는 개방성과 글로벌 거래 위에 서 있다. 반도체, 전자, 자동차, 조선, 배터리 등은 모두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경쟁력을 갖고 성장해 온 분야다. 외국 자본을 배척하거나 투자를 제한하는 분위기가 커지면 한국 시장은 갑자기 좁아지고 기업들의 투자 의지가 떨어진다. 글로벌 기업들은 규제가 심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나라를 떠나고 대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빈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자본이 빠져나가면 돈의 흐름이 말라버리고 이는 일자리 감소, 경기 침체,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지며 국민 생활 수준이 빠르게 하락한다. 두 번째 길은 고소득층과 기업을 지나치게 적대시하며 세금 부담을 과도하게 올리는 방향으로 정치가 흘러갈 때다. 한국의 세수는 소비세와 소득세, 법인세가 핵심이며 특히 법인세와 기술기업의 투자 규모는 국가 성장의 엔진이다. 부자나 기업을 악마화하고 이들의 자산을 나눠 쓰는 방식으로 경제를 운영하려 들면 부가 창출되는 구조 자체가 무너진다. 한국 상위 기업들이 국내 투자 대신 해외로 이전하면 한국 안에서는 일자리도 소득도 사라진다. 한번 떠난 기업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손실은 장기적으로 심각한 타격이 된다. 부유층이 빠져나가면 세수 기반이 줄고 복지 비용은 늘어 재정 악화가 반복된다. 세 번째 길은 생산 인구 감소를 방치하는 것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다. 젊은 층이 결혼, 출산, 주거, 취업 등 모든 분야에서 부담을 느끼며 미래 기대감을 잃고 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경제 활동 자체가 축소되고 노동력이 줄어 국가 전체의 생산 능력이 일시에 낮아진다. 인구가 줄면 소비 시장도 축소되어 기업의 투자 동기가 사라지고 기술 개발 속도도 늦어진다. 결국 국가의 성장 가능성은 가파르게 떨어지고 이는 장기적 빈곤으로 이어진다. 네 번째 길은 정치적 갈등이 경제 시스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방향으로 확대되는 경우다. 법과 제도를 자주 바꾸고 특정 집단에만 유리하거나 불리한 규제를 만들면 시장 신뢰는 빠르게 붕괴된다. 경제는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 오늘 발표된 정책이 내일 뒤집히고 정권마다 룰이 바뀌면 기업들은 한국을 안정적인 투자처로 보지 않게 된다. 정치가 경제 위에 올라타고 이념이 시장을 지배하면 경제는 정지된 것처럼 움직이지 않게 되고 결국 사회 전체가 빈곤으로 떨어진다. 다섯 번째 길은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부채를 무제한으로 늘리거나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재정 적자는 단기간 경기 부양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무분별한 확대는 통화 가치 하락, 인플레이션,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특히 한국처럼 외환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는 나라에서 국채가 위험, 국가 수준으로 평가되면 외국 자본은 빠르게 이탈하고 원화 가치는 폭락한다. 환율이 급격히 오르면 수입 물가가 치솟고 국민 생활비는 배가 된다. 이렇게 되면 급격한 빈곤이 현실이 된다. 여섯 번째 길은
기술 경쟁력을 잃는 것이다. 한국은 천연자원이 거의 없고 강점은 교육 인프라와 기술 산업이다. 연구개발을 줄이고 인재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기술 기업을 규제하면 국가 경쟁력은 빠르게 감소한다. 중국과 일본, 미국, 유럽은 기술 전쟁 중이며 어느 한 분야라도 뒤처지면 순식간에 시장에서 밀려난다. 기술 경쟁력을 잃는 순간 한국의 고부가 가치 산업은 급감하고 경제는 한 세대 만에 가난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 신뢰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분열될 때 국가의 가난은 가장 빠르게 찾아온다. 사회 갈등이 심해지면 소비 심리가 얼어붙고 기업들은 투자하지 않으며 사람들은 미래를 불안하게 느껴 지출을 줄인다. 신뢰가 무너지면 경제는 움직이지 않는다. 갈등이 심해지면 정치가 극단으로 흐르고 극단은 경제를 압박해 결국 국가 전체가 빈곤의 방향으로 기울어진다. 이 모든 요인은 실제로 한국이 절대로 선택하면 안 되는 시나리오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한국이 부유함을 유지하고 더 성장하려면 개방성 예측 가능한 정책 기술, 경쟁력 인구 유지 사회 신뢰를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국가의 가난은 우연히 오지 않는다. 잘못된 선택이 누적될 때 빠르게 다가온다. 한국이 미래의 부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의 요소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어떤 길을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하는지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